지금 배민 클럽이 들어갔을 때 맥시멈 재료 가격이 얼마라고 생각하나요? 35%가 다운이 돼야 됩니다. 매출에. 근데 이게 보통 인건비는 12, 14%로 맞출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월세 같은 경우는 5%로도 맞출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조금 고차원적이에요. 무조건 싼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정한 월세 매출을 더 올리면 됩니다. 배달은 이 수익률을 고수하지만 추가적인 것들을 유입을 시켜서 수익률을 끌어올려주는 전략입니다. 다이닝 같은 경우는 그러면 사기꾼들이죠. 그러니까 계산적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했던 것이 뭐냐면,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요식업 개론 해가지고 10가지 이제 설명해 주신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배민 개편되면서 수익률이 조금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수익률을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그때 알려주신 요식업 개론의 첫 번째인 재료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조금 좋을지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자, 첫 번째로 지금 재료 관련해서 얘기를 할 건데 10가지 중에 하나를 심층적으로 좀 들어갈 겁니다. 근데 지금 요식업의 상황, 배달의 무료 배달, 그 다음에 다수의 다채널 플랫폼을 지금 상황과 연계돼서 지금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재료 관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료 관리에 대한 항목도 여러 가지인데 자기 브랜드인 분들도 해당이 될 것이고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가지 중에 재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음식점을 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식자재 관리예요. 식자재 관리인데 다이닝이나 일반 개인 브랜드들은 재료에 대한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요. 냉동보다는 냉장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배송 오는 것보다는 직접 사러 가서 발품을 파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 재료를 관리를 할 겁니다. 지금 배민 클럽이 들어갔을 때 맥시멈 재료 가격이 얼마라고 생각하나요? 비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매출 대비 최대 이까지가 가야 지금 배달 시장에 살아남는다. 저번에 32%, 34% 이렇게 네, 이게 뭐냐면 최대 식자재는 35%가 다운이 돼야 됩니다. 매출에. 왜냐? 배달 수수료는 평균적으로 보수적으로 잡아도 플러스 25%가 수수료예요. 그런데 이제 인건비는 보통 저희는 16%인데 보통 20% 잡으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내가 직접 장사를 혼자서 하면서 아르바이트와 정규직 한두 명을 넣어서 장사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17% 정도로 보수적으로 좀 잡습니다. 월세는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보통 저희는 5% 정도를 잡는데 한 10%를 러프하게 또 잡아요. 그럼 이게 여기까지만 해서 기본적인 거. 이거는 이제 배달 수수료, 그 다음에 인건비, 월세 들어가죠. 그럼 다 합치면 얼마죠? 여기까지가 87%예요. 이게 러프하게입니다. 근데 이게 보통 인건비는 직접 뛰시는 분들은 한 12, 14%도 맞출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배달 수수료는 뭐 한 15에서 20%까지도 맞출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월세 같은 경우는 5%로도 맞출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조금 고차원적이에요. 5%를 맞추려면 무조건 싼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정한 월세 매출을 더 올리면 됩니다. 마케팅으로. 네네. 플러스 마케팅 비용이 또 들어가겠죠. 플러스 이제 공과금, 플러스 세금, 플러스 기타 잡비 다 있죠. 그럼 이제 재료가 35 미만으로 떨어져야 수익률이 나오겠죠. 근데 이거는 배달 전문점만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플러스 홀, 단체 주문, 자사입. 이건 보너스예요, 보너스. 보너스로 들어가면서 이 퍼센테이지를 최대한 늘려나가는 전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율을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포화시키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건 러프한 기준입니다. 이렇게 인건비가 나오면 매출이 13%보다 떨어질 거 아니냐? 5에서 7% 정도 나오지 않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다 채널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홀, 단체 주문, 자사입으로 이 세 개는 수수료 25%가 깎입니다. 없다고 보면 됩니다. 거기서 배달에 대한 인건비, 월세 세팅값과 여기에 있는 월세 세팅값이 공용으로 들어갑니다. 인건비, 월세, 식자재비 뭐 이런 것들이 다 공용으로 들어가겠죠. 플러스 돼서 계산법이 좀 다릅니다. 배달은 이 수익률을 고수하지만 추가적인 것들을 유입을 시켜서 수익률을 끌어올려주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했던 것이 뭐냐면 배달은 이제 고정값이다. 고정값을 하고 나머지 돈은 이쪽으로 투자를 해서 계속 유입을 시키고 그 다음에 마케팅도 그쪽으로 들어가고 계절에 맞춰서 유입을 잘 수단시켜야 된다. 근데 여기서 퍼센테이지를 1, 2% 떨어뜨리고 배달 수수료에서 이건 어차피 수수료라는 개념은 쿠폰이나 뭐 이런 우가클이나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줄어들이고 객단가를 또 올리거나, 그러니까 객단가를 올리더라도 최소 주문 금액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밑에 있는 부가적인 사이드들을 추가적으로 해서 객단가를 올리는 작업을 하면서 인건비와 월세는 매출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세이브가 됩니다. 그 다음 추가적으로 기타 잡비, 그 다음에 세금, 공과금을 절약하려 할수록 절약이 되는 구조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것만 볼 겁니다. 식자재. 왜냐면 제가 이거 설명하는 이유는 이렇게 써놓으면은 진짜 뭐 안 남는다, 뭐 문제가 된다 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좀 풀어나가셔라 라는 부분입니다. 식자재 일단 첫 번째 고려할 게 있습니다. 직접 사야 되느냐 배송되느냐를 일단은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인건비와 피로도가 첫 번째로 결정이 납니다.
두 번째, 어떤 식자재를 쓰느냐. 이거는 35% 식자재 가격에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요소들입니다. 이게 다 돈입니다. 직접 사러 가느냐는 돈이 듭니다. 대형 프랜차이즈는 보통 10%입니다. 보통 물류비가. 그래서 이제 어떤 식자재를 쓰느냐, 그러니까 종목, 예를 들어서 돼지면 국내산을 쓰느냐 수입산을 쓰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죠? 식자재를 판단할 때 식자재를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거를 쓸 때 수요와 공급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흔들리지 않느냐. 물가 변동률이 제품이냐, 물가 변동률의 제품이냐. 뭐 신메뉴 만들 때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르꼴라를 사용해요. 저희는 이번에 신메뉴인데 르꼴라는 채소죠. 여름은 비싸지죠. 근데 비싸지는데 또 희귀 품목이에요. 엄청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칠 것이냐 안 칠 것이냐, 이런 것도 선정 기준에 됩니다. 예를 들어서 3월에 원가를 10,000원으로 세팅을 해서 했는데 8월에는 15,000원이 돼버리면 8월에 음식 가격을 올립니까?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가공, 비가공. 이것도 큽니다. 가공 제품이냐 비가공 제품이냐. 예를 들어서 저희 햄버거 같은 경우는 고기를 민지로 쳐서 들어오느냐 100g씩, 민지를 100g씩 우리가 맞춰야 되느냐, 고기가 공급이 되면 민지 자체를 우리가 갈아서 만들어서 써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가공, 비가공. 그러니까 소스를 내가 직접 만드느냐, 만들어져 있는 소스를 사가지고 쓰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로스율이나 인건비에 대한 품목들. 그 비가공에는 로스율도 잡혀 있어요, 결과적으로. 근데 비가공은 원가가 싸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또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다섯 번째, 보관. 음식점은 팔릴 때도 있고 안 팔릴 때도 있습니다. 냉장은 보통 많이 가도 5일이에요. 많이 가도. 냉장 제품 빵 같은 건 많이 가도 5일밖에 못 씁니다. 냉장이냐 냉동이냐, 여기서도 진공이냐 비진공이냐, 냉동에도 급냉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퀄리티도 달라집니다. 일단 5가지가 전반적인 것들이에요. 직접 사야 되느냐 배송이 되느냐. 둘 중에는 그냥 무조건 배송받는 게 그러면 좋은 거 아닌가요? 무조건 좋죠.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판단은 뭐로 잡아야 되겠죠? 그 업체의 규모입니다. 왜냐? 내가 많이 쓰는 것들이다. 그러면은 인건비를 줄여야 되겠죠. 근데 내가 많이 안 쓰는 것들이다 하면 내가 직접 해야 되겠죠. 모든 품목을 이렇게 툭 정해놓는 게 아니고 규모에 따라서 그렇죠. 어떤 거는 배송시키고 어떤 거는 그렇죠. 사가고 그렇게 아껴야 된다. 그렇죠. 그 체인점이 유리하죠. 왜냐면 수량이 다 우리가 쓸 수 있고 팔아주는 게 많으면 다 됩니다. 그 가격보다 싸게도 됩니다. 규모가 크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제가 이렇게 나열하는 방법은 무조건 이게 좋긴 하지만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계산해야 돼요. 이거 제가 처음 한 개부터 시작할 때도 이게 해주는 것과 안 해주는 것을 분산하면서 규모를 키워나가면서 하나하나씩 다 바꾼 거예요. 여러 가지를. 그래서 이 부분, 자 보세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게 또 물류의 퍼센테이지가 또 다릅니다. 수량이 많고 많은 채널일수록 물류 회사의 수수료율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작지만 비싼 것들 있죠. 왜냐하면 판매가의 수수료를 매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수수료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사야 되느냐 배송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배송이 되는 부분을 조금 잘 잡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양파 이런 거 있죠. 네. 배송을 시켜야 됩니다. 워낙 많이 쓰니까. 무거워요. 부피도 커요. 양파는 트럭을 싣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대신 시장 가가지고 도매업자들한테 가가지고 시장에서 사면 싸겠죠. 그런 것들은 뭐 배송으로 시키는 게 낫습니다. 품목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자영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쫙 짜가지고 배송과 비배송에 대한 금액을 나열해서 유리한 것들은 배송, 사는 것들은 사는 거 해가지고 좀 나열해서 그러면 0.5%씩 깎입니다. 35에서. 그게 중요해요. 근데 프랜차이즈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프랜차이즈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제품을 다 사용해라. 그 다음에 사용하지 말아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전체 제품을 사서 계속 식재질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4년 동안 계속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사면 어떻게 되겠죠? 물량이 커지지 않으니까 다수의 이익에 반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사실 업체마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개인 기준이면 요것들을 먼저 1번에 제가 좋은 것만 이렇게 배송이 되느냐 좋습니다. 어떤 식자재냐? 그래서 원산지 그런 것들인데 이제 고기류, 생선류 이런 메인류들은 요걸 좀 따집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똑같은 제품이라도 다릅니다. 그럼 이것도 무조건 국내산이 좀 계산해야죠. 국내산은 품질이 대체적으로 높습니다. 근데 내가 김치찌개집이에요. 그럼 김치찌개인데 김치찌개에 밥이 저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김치찌개 집은 밥이 일반 집들이랑 달라야 돼요. 보슬보슬 기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은 국내산 쌀로 사용하되 김치찌개는 조미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 기준입니다. 조미가 들어가고 고춧가루나 강한 맛을 잡는 것들은 조금 낮춰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을 생으로 먹느냐 양념이 들어가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양념이 들어가면 조리 스킬로 불맛을 입혀서 다시 또한 만들 수 있습니다. 커버가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입산 같은 경우는 해동을 잘 잡아야 됩니다. 고기나 뭐 새우 같은 거는 해동을 잘하면 양념 조미료가 들어가면 어느 정도 맛이 발화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나쁘다 안 나쁘다가 아니면 다이닝 같은 경우는 그러면 원식자재로 잡으면은 사기꾼들이죠. 왜냐면은 음식에 대한 본연의 재료들 플러스 소스와 조리 스킬들로 가격을 높게 받는 분위기와 그것들을 잡기 때문에 이건 전혀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점은. 그렇기 때문에 원산지를 잡되 고깃집에서는
고기가 좋아야 되겠죠. 그 대신 타겟팅을 좀 잡아야 되겠죠. 가성비인 삼겹살집이다. 아니면 진짜 가격이 좀 있지만 퀄리티를 잡는 곳이다. 근데 그 안에서도 내가 김치찌개는 수입산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생고기에는 국내산을 쓸 수도 있고, 그 기준은 내가 맛을 선택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적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운영하는 목적에 따라서 조금 원산지도 선택. 그렇죠. 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김치찌개를 먹으러 가면 열나 맛있는 김치찌개를 먹으러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밥과 김치찌개를 버무려서 입에 딱 넣었을 때 그 포만감과 그 맛을 느끼러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잘 풀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그 다음에